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삼양라면의 국내 첫 라면 출시 광고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음식으로 보는 역사, 라면의 역사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범증살기의 김범근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같으면은, 라면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번 음식에 관해서 방송해드릴 것 중에서,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주제로 방송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라면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음식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참 인기가 많은 음식이고, 게다가 그 이전에는 방송해드린 음식들 중에서 이미 냉면에 대해서 이전에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냉면 같으면은 그러니까 방송해드린 음식 중에서 처음으로 면 요리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솔직히 면 관련된 요리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냉면만큼이나 오히려 냉면보다도 라면이 더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을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서 라면을 통해서 방송을 해보기로 한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방송해드릴 라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말이죠. 그러니까 라면이라 하면 말이죠. 국수를 프레이크 또는 스프와 함께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국수 형태의 인스턴트 식품인데요. 라면은 밀가루와 달걀, 그리고 물과 소량의 소금 등을 넣어 반죽하여 면을 볶고 한 번 삶고 튀겨서 녹말이 알파화한 면이 이후 뜨거운 물에 다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과 함께 분말 스프와 건더기 스프로 구성된 제품이 일반적인데요. 라면은 중국에서 전투시 비상식량으로 사용된 것으로 유래되었다 하는데, 당시 일본이 중일전쟁을 하면서 배워왔다는 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라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에서 대만계 일본인인 안도 모모후쿠가 발명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군 구호품으로 밀가루가 많이 있었기에 이를 이용한 새로운 식품을 고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기름에 튀겨 국수 안의 수분이 증발되고 이후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본래의 상태로 풀어져 먹기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최초의 즉석 라면은 1958년 8월 25일 그날 현재 니신 식품의 전신인 산시쇼쿠산의 산에서 생산한 치킨 라면이었다고 합니다. 초기 라면은 양념이 면에 더해진 형태였으나 이후 1962년에 스프를 분말로 만들고
따로 첨부한 형태의 봉지라면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면이 한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63년 9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면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음식의 그 시작점이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과 그 이후에 이제 좀 전에 아까 그 언급해드린 그 안도 모모후쿠라는 이제 인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최초의 이제 라면이 개발되면서 리신 식품이라는 그런 식품 회사를 통해서 점점 이제 라면이라는 음식이 크게 성장된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제 라면이라는 음식이 그 개발한 데까지의 그 시작점은 일본에 있지만은 이제는 라면이라는 음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라면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이제 라면이 시작된 역사를 이제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겠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말이죠. 해서 이제 해서 다음 줄거리는 이제 우리나라 라면의 역사, 라면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라면의 역사, 라면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연도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다음 줄거리에서는 1963년 9월 15일에 삼양식품 창립자 전중윤 회장은 일본의 모조식품으로부터 무상기술 원조를 받아 처음으로 삼양라면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라면의 가격은 1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생소하여 판매가 부진했지만 무료 시식회에서 그 맛을 인정받으며 곧 서민들의 음식으로 각광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음식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을 이렇게 해드렸었는데요. 네,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라면이라는 음식이 이제 뭐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아졌지만은 그 밖에 오늘날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라면을 찾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라면에 관한 내용도 이제 언급을 해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세계의 그 여러 나라들 중에서 몇 가지 나와 있는 자료들, 그걸 통해서 제가 따로 찾아낸 자료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말씀드려보자면 말이죠. 그러니까는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제 이웃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가까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동아시아부터 이제 언급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이제 북한 같으면은 꼬부랑 국수 또는 즉석국수라고 부릅니다. 또 두동강이라는 브랜드로 봉지라면과 컵라면이
출시되었으며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라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시장은 보통 1위안이 넘는 고급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톱 브랜드가 모든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위안 같으면은 이제 하나로 약 175원 이하의 제품은 중국 라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라면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니까는 홍콩도 나오는데요. 주로 홍콩 같으면은 주로 이 지역 사람들은 임원을 오랫동안 요리해 왔다고 하는데요. 임원은 청나라에서 개발된 초기 라면이라 하고 말이죠. 현재의 홍콩 라면은 볼 누들스로 1960년대 말에 윈난 회사에 의해 처음 손을 보였으며 그때부터 홍콩과 남중국의 라면의 동의어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또 대만 같으면은 1967년에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여 대만 내에서 이제 마른 불린 닭고기 국수를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탕미면은 타이완 시장에서 점차 철수했지만 탕미면을 라면의 적절한 용어로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진 노년층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즉석 라면의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비로 볼 때 일본인들은 중국인보다는 많지만 한국인보다는 적게 먹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2005년경 중국의 생산량이 일본을 따돌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라면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밖에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라면을 먹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관한 이제 라면 관련 자료도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말이죠. 어떤 나라가 있냐면 말이에요. 찾아보니까는 꽤나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좀 의외의 나라라고 할까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아르헨티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요 도시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초는 1988년에 니신 식품이 아르헨티나에 진출하여 세 가지 맛으로 현지인 입맛에 맞춰 출시하였으나 현지인들의 호응이 저조하여 90년대 초반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 후 네슬레가 생산 라인을 인수하여 다른 브랜드로 90년대 중반까지 생산하다가 중단되었고 대신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한 명성식품과 한효식품이 만든 라면을 시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00년 이후 중국인 이주 파동에 따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중국인 하이퍼마켓과 수입상들은 각종 라면 제품들을 수입해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찾을 수 있는 주 라면 제품은 한효식품과
미스터 누들즈가 출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 제품들은 보통 한 가지 맛을 내는 용기가 하나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른 제품들은 조그마한 용기의 깨기름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주요 도시에서 유럽에서 수입한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브라질에는 니신 식품이 1975년에 진출하여 현지 공장을 세우며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90년대 이후 인근 국가에 수출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특별한 요리 기술 없이 값싸게 요리할 수 있다는 데에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라면이 널리 유통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라면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무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즉석 라면이 새로운 물질을 담고 있다는 믿음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도시락 라면이 진출하고 인기가 오르자 국민 간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폴란드어는 잘 모르지만요. 폴란드에서는 라면이 보통 중국국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1990년대부터 독일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독일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라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양화된 버전의 순한 맛의 닭고기 맛, 또 채소 맛, 쇠고기 맛 등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흔히 불리는 라멘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아시아에 알려진 전통 라면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잘 알려진 즉석 라면으로는 핫 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1970년대 중반에 영국의 골든 원더가 만든 컵라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요 슈퍼마켓 체인점과 식료품 가게에서 전국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한국계 노르웨이인 사업가 이초로 씨에 의해 노르웨이 전역에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 중반부터 미스터리라는 브랜드로 한국에서 위탁 생산을 하여 노르웨이로 수입되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2020년 현재 노르웨이 라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본의 도요 수산이 진출했고 마루찬 등이 수입되어 판매되는 방식으로 멕시코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라면이 비교적 생소하였으나 1972년 일본의 도요 수산이 세계 무대의 첫 전진기지를 발판 삼아 미래의 세계 각지에서의 라면 시장 1위 자리를 도전하기 위해 마루찬이라는 브랜드를 미국에서 처음 런칭하여 1977년 공장 준공 후 40년 넘게 미국 내에서의 라면 시장을 일본계 업체가 꽉 쥐고 있는 중이지만
훗날 경쟁 업체인 니신식품이 가세하였고 그 뒤를 이어 제미교포나 한국계 미국인 같은 특정인의 전유물로 알려진 농심도 역시 뒤늦게 시장 확대에 가세하면서 2005년 미국의 라면 공장을 정식으로 준공됨에 따라 농심은 현재 마루찬 니신과 함께 미국 제3대 라면 시장의 구도를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라면에 관련된 역사와 그 밖에 이제 오늘날의 이제 라면을 이제 찾아 먹는 몇몇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다음 편에도 다른 음식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 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